박사님, 이번에 2차 회담에서 저는 진짜 연락사무소 개설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네네. 일단은 제재 완화나 해제를 얻어내지 못한다면은요, 그 김정은 입장에서도 국내적으로 이 지금 회담을 지켜보고 있는 뭐 북한 정권 엘리트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제 신흥 이제 북한판 자본가들이 돈주의 돈주. 기대 심리를 올려주기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게 미국 간의 그 관계 개선이에요. 근데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1단계가 연락사무소가 이제는 교환이 되고요. 2단계가 대표부가 설치가 됩니다. 대표부는 국가급 관계가 아니라도 이제 설치가 그렇죠. 되거든요. 대만하고 우리 마지막이 이제 수교입니다. 네. 수교인데 지금 이제 일단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의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건 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연락사무소 개설 교환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미 사실 이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는 1994년에 제네바 미국 합의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그렇죠.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당장 이게 실효가 절실-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절실하지 했는데 않았어요. 이번에는 접근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양측 다 이것만큼 국내적으로 자기 지적을 이 부각하기 좋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 없고요. 근데 나는 미국으로 볼 때는 단순한 상징성이 아니고 일단은 중국과의 사이를 벌리려면 연락사무소만 한 게 없다. 그렇죠. 들어가서 시진핑에 대해서 자꾸 던지는 메시지도 있고요. 그게 제일 다만 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연락사무소 열어놓고 들어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연락사무소는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으로부터 굉장히 집중 포화를 맞게 될 겁니다. 왜 맞게 되냐면요. 예. 민주당 가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아니고 미국 미국 민주당입니다. 네. 자, 트럼프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미 쿠바 관계 정상화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이 대사관도 그다음에 개설을 했고. 근데 지금은 쿠바, 그 당시에 미국 힘들게 트럼프가- 해요. 트럼프가 그 당시 쿠바는 여전히 이제 독재적인 국가고 그다음에 미국에 위협을 가하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민주당 쪽에서 야, 너 지금 그렇게 치면 쿠바에 비해선 100배는 더 가혹한 통치라고 있는 북한이랑은 도대체 무슨 그 논리로 연락사무소 개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마 집중 공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공교롭게 희한하게도 전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민주당이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강경 노선이거든요. 뭐 구체적인 비핵화도 없이 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지? 빤한 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민주당이 사실은 항상 대화를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일단 연락사무소 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공격을 거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뭐냐면 야 기껏해가 연락사무소 하나 여는 거 그것도 제재를 받으면서 들락거려야 될 그 사무소 이선한 만화하는 학고방 하나 만들어놔놓고 네가 이때까지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했다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공격은 예, 하고 그러니까 더 어떤 플러스를 거냐면요. 원하는 거죠. 이거예요. 예. 만약에 북한이 이제 영변단지에 대한 네. 그 핵 리스트를 제출을 하고 네. 영변단지에 국한된 겁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증에 합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합의문에 포함이 된 상태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이 된다고 하면 네. 미국 민주당이 이걸 공격할 그 논리적인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다만 여전히 북한이 어떤 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게 없는 가운데 네. 그냥 연락사무소 개설하기로 했다 그러면 근데 거기엔 대단한 저는 영변도 사찰 받는다 얘기할 것 같아요, 북한이. 예, 근데 이번에 그럴 수 있다는 근데 얘기예요. 그 사찰 받는 거하고 검증을 끝까지 받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보통 이 세미나나 이런 이 요즘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나가서 얘기할 때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스몰 딜 정도는 처음에 되는 듯 하겠지만 결국 노 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양측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상응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얼개 자체가 없는 합의문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행 과정에서 양측이 해서 다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연락사무소 협의는 하겠지만 실제로 개설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 험로가 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너무 하여튼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이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은 또 이 정부가 잘 되고 있는데 계속 안 된다고 초만 치냐 이럴 것 같은데 자,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지적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연락사무소 개설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말은 충분히 되지만. 개설 허가할 겁니다. 아니, 근데 개설을 했다 칩시다. 됐다 칩시다. 우리 입장에서 이건 남북 경협에 도움 됩니까? 사실은 미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이요. 한반도 긴장 완화에는 도움은 돼요. 이거 자체가 제가 항상 옛날부터 하고 있던 얘기가 요 남북 예. 경협을 질문해서 내가 예. 경협에 도움 되겠냐고. 경협에는 그렇게 도움되는 거 없어요. 예, 왜냐면 예. 미북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그러니까 북한은 연계하고 싶어 합니다. 예. 미북 간의 관계 개선이 경제 제재의 완화나 해제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논리적으로 엮어서 자 이제 연락사무소도 개설했으니까 제재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저는 트럼프는요 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야. 근데 우리 문 대통령이 김정은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까지 나서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역사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연락사무소까지 열었는데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경제를 풀어줄 수 있는 남북 경협 목을 매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장사를 한다니까. 트럼프는요 남북 경협은 면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개성 같은 경우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근데 달라요. 두 가지 저는 생각이 두 가지 달라요. 전제 예. 조건을 낼 거예요. 금강산이나 그러니까 개성을 푼다라고 해도 이것이 국제 제재의 그 이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안 되고 개성이 왜 문 두 닫았습니까? 번째는 아시다시피 어디까지나, 그래. 예.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제재의 대표적인 샘플로 했는데.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개성 금강산이 예외이기 때문에 예. 더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한 유엔 차원의 국제 제재 완화나 이런 거는 고려하지 그거- 않고 있다라고 그건 분명히 절대 얘기할 안-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개성이 재개가 된다라고 해도요. 당장은 장비나 설비가 들어가는 거 이외에 개성은 안 실질적으로, 돼요. 예. 나는 개성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금강산이 금- 더 어렵다고 봐요. 아니 저는 왜 얘기해 보이소. 나는 금강산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 게 금강산을 만약에 받는다면요. 금강산은 남북 간의 문제인데 개성공단은 국제적인 금강산은 예. 남북 간의 문제기도 하지만요. 금강산이 지금 그 다친 게 2008년 아닙니까? 그렇죠. 2008년 이후에 북한이 또 2013년에 또 핵실험을 했어요. 네네. 그 이후에 나온 안보리 결의안들이 한결같이 제가 그래서 이미 2016년 이전부터라고 얘기했던 얘기가 벌크 캐시의 유입을 막는 거예요. 근데 벌크 캐시는요 기준이 없어요. 이게 얼마부터 벌크 캐시라고 지금 규정해 놓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관광료를요 현물로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도 현재의 제재 상황에서. 네네. 그럼 물건으로 주면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관광료라는 게 어떤 거예요? 관광료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지불하긴 하지만 관광객들이 지불한 돈을 모아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현물로 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일부는 됩니다. 지금 사실은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경우에 관광이 막힌 가운데 중국이 이 관광객들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몇 그러면서 국제 제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회적으로 지금 관광객들 개인당 그 물품을 들고 와서 현물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북중 관계는 가능하지만 한국의 국제적인 그 무역 관계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 관광객들이 현대화산 대신해 가지고 뭐 각자 이만한 가방 하나씩 들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현물 처리는 제가 볼 때는 WFP 우리가 월드 푸드 프로그램으로 줄 때에 쌀 주는 게 아니고 돈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쌀 사가 갖다 주잖아요. 그 반대급부로 생각해서 사실은 캐시를 내더라도 캐시가 바로 북한에 안 들어가고 현물로 뭐 쌀이나 뭐 약품이나 이런 거로 바꿔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금강산이 더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순서상 유엔 제재에 논리적으로 보려면 지금 푸는 순서는 개성 다음이 금강산이 되고요. 둘 중에 자 이제 그거는 의견이 갈리니까 제가 둘 중에 하나라도 풀렸다. 네. 풀렸을 때 제가 볼 때 그러나 제재 일반 원칙은 유지된다고 할 아니 때 그건 저는 지금 당연하다니까요. 궁금한 게 그 조건하에서도 예. 북한이 받으면 이건 굉장히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예. 당연히. 근데 왜냐면 과연 이때까지 저는 오히려 북한이 이걸 받을 수 있을까가 뭐 개성 금강산 어디 한 군데를 재개해 주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란의 경우와 같이 당장 현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제재가 풀릴 때까지는 국제 계좌에 국제적으로 신용 있는 계좌에 신탁을 해놓는다든가 못 찾았을 그럼 뭐 이 거예요. 지금 에스크로 방식을 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식량이라든가 의약품과 같은 현물로 지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북한이 이걸 받을 수 있느냐? 북한이 받으면은요, 그건 오히려 우리한테 긍정적이 주는 게, 아, 제재 제대로 맥혔구나. 지금 굉장히 이 정도도 받아야 될 정도로 급하구나 하는 거고요. 근데 급하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판단할 때 급하지. 이 정부는 그걸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부의 정책으로.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그 현물 지급 방식이나 국제 계좌의 지급 유예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면 그걸로 경제 이 경협이 재개된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이 정부는 어떻게라도 이게 현물로 주는 것보다는 정부 자체가 캐시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캐시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랬다가는 대번에 한국에 그것도 정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을 통해 주거든요. 그렇죠. 애꿎은 한국 금융기관이 재수 없게 되면은 나중에 상황 지금 진전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에 그대로 아니 진행이 벌써 있어요. 2월 14일 날 얘기했잖아요. 이미 리스트들은 다 있습니다, 예. 그거 뭐 작년 9월 6일, 9월 7일 네. 지적도 받았던 은행에 만약에 다시 지금 그거를 이번에 또 정말 경협에 대한 욕심 저는 그렇게까지 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거죠. 그런데 뭐 그거는 박사님 생각이고 이 정부는 일단 트럼프 입에서 제발 협상은 우리가 할 테니까 돈은 네가 대라 이렇게도 이 정부는 그거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도리어 대통령까지 지금 나서가지고 어떤가 뭐 그렇게라도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우리는 지원하겠다고 이래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이 정부가 진짜 그 제재의 한계선을 얼마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완전히 설레발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요. 눈 감아 주고 싶어서 누가 보냐면 유엔 제재위원회가 봅니다. 자, 지금 북한 문제도 거기 보고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 거는 트럼프 종전선언 해줄까요? 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종전선언의 의미가 지금 뭐예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사람이 말 가지고 해결하는 데는 그동안 재미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요만한 거를 가지고 굉장한 성과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종전선언이라는 경우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냥 내가 그냥 말로 그거는 앞으로 싱가포르 예. 회담 전까지지. 전쟁 끝났다라고 네. 얘기했어.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알았다니까 고민을 한 본인이. 거거든요. 근데 예. 그 이후에 지금 그 우리 쪽에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종전선언 3대 원칙이라는 게 첫 번째 이거 그냥 정치적으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다. 선언이다 그냥. 예, 두 선언. 번째는 이게 한미 동맹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네네. 세 번째 어떤 거냐면 북한이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네.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북한에게 해줬다 하면은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될 책임은 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 입으로 얘기한 그러니까 게 한미동맹하고 맞습니다. 관계없다고 예, 예. 했는데 이 정부가 바로 받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미동맹과 관계없습니다 하고 문 대통령이 얘기할까요? 자, 두 가지를 먼저 짚을게요. 예. 첫 번째는 북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조건의 종전선언이면 집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비건이 갔을 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 그 이 평화체제위원회 같은 협의기구가 만들어진다는 건 말로만 종전선언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자라고 북한 아마 요구를 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그거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야라고 북한은 계속 이의 제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우리는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건 상징적인 선언일 뿐이라고 계속 짚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데 그걸 예. 하겠느냐고 내 질문은 이 저도 정부가. 걱정이 그걸 할지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실 트럼프는요 오히려 그걸 아주 모호하게 넘어갈 수가 그렇죠. 있어요. 제 얘기는 예. 트럼프는 이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얘기 절대 안 안 할 할 겁니다. 거라니까요. 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근데 그러면 예. 우리 정부의 책임이 뭐냐 하면은 이미 우리 대통령이 선언한 것처럼 종전선언을 트럼프가 발표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한미동맹과 관계없다라 구속력 없다는 걸 우리 정부가 해줘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저는. 절대로 미북 정상회담 이번에 해서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말로 한 거야라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일부러. 안 하죠. 예. 그럼 우리의 몫이 그걸 뭐냐면 우리한테 예. 책임을 우리의 지운다니까. 몫이 뭐냐면 그 다음에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있거나 아니면 한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있을 때 이 종전선언은 동맹이나 이런 문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거꾸로 우리가 짚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데, 얘기를 우리 예. 둘이가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사실 지금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괜히 죄 뿌리는 게 아니야. 그래 얘기를 못할 가능성이 저는 못하는 게 예, 아니라 상당 부분 있다는 거예요. 설 넘어간다니까 그냥 구레이 근데 담 그거를 넘어가다. 만약에 그렇게 설 넘어가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주한미군을 가지고 네.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트럼프가 주한미군 전체를 빼거나 이런 행동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그 주한미군 중에서 전투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2사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예요. 예. 순환 배치라는 건 뭐냐면 계속 교대하는 겁니다. 네네네. 이제 또 훈련도 의사들하고. 하고 또 예. 다른 곳에 가가 실제 전투에도 참여하고 이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야. 완전히 이거를 순환 배치를 안 하는 거를 트럼프는 이거는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짓은 못 할 거예요. 네. 그 대신 한 2, 3개월 늦추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국내에서 난리가 날 거야. 왜 주한미군이 없어? 안 오는 거야? 난리 날까요? 나는 이 정권이 난리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켜본들 보기에는, 겁을 예, 낼까요? 아, 참나 너무. 저는 오히려 그게 예.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이미 10년 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 한번 서베이를 해봤어요. 10년 전이 정권이 누구 정권인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미. 네. 예, 그때 노무현 네, 정부 네. 때예요. 예. 그때 한미동맹 조정을 하는 것 때문에 국내에 있는 외국 투자가들한테 서베이를 해봤어요. 예. 주한미군 규모가 예. 규모에 따라서 한국 투자를 어떻게 조정할 의지가 있느냐고 예. 물어봤더니 주한미군의 한 20-30%가 감축이 되면 절반이 투자를 회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건 최근에 네, 절반 자료들, 예. 이상이 빠지면 네, 네. 거의 100%가 빼겠다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그냥 이거는 문제 없어로 넘어가고 싶더라도 한국에 와 있는 해외 투자가들이 반응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분들은 그렇게 바보가 보세요. 아니에요. 소주성이 있는데 무슨 투자를 걱정합니까? 지금 194만이 실업자라 해도 근데 청와대는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 정부 의도를 악의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아유, 우리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어쨌든 예, 너무 그건 지금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인데요. 아니, 지금 무책임한 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바랍니다. 정말. 그런 무책임한 행동까지는 안 할 걸로. 아이, 다행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니. 그리고 또 우리 차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차도현 박사님이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을 해가 이 정부가 그렇게까지 무책임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긍정적인,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예, 예. 왜냐하면은요. 네. 제가 그 단초를 잡는 게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에요. 네. 지금 결국은 1년으로 가면서 미국의 이제 원안들에 상당히 가까운 쪽이 네,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한반도 평화체제 이런 쪽이만 과거에 일부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입장에 집착을 했다면은요. 지금까지도 어차피 지금 2차 미국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뭐 주한미군도 조정이 있을 건데 해봐라고 우리도 버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상황이 안 돼. 결국은요. 그 지금 정부로 봐서도 그렇게 방기를 하는 게 자해행위가 됩니다. 이제 좀 자회행위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이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훨씬 더 저보다는 희망적인 생각인데 저도 좀 제가 사고가 잘못됐는지 좀 고민을 해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토론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생각이 좀 둘이 의견이 다른 것도 있었고 재미있었습니다. 연락사무소 어떻게 될까, 또 남북 경협 어떻게 될까, 그리고 종전선언 하드 이슈들을 오늘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예, 일주일 후에 제가 한 다시 말씀 더 드리면요. 네네.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는 이번에 미국 합의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제 트럼프가 이 1차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마르고 닳도록 우려먹은 것이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 네. 핵미사일 안 쏘고 있다. 네.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이 연락사무소 가지고 올해를 또 아이, 우려먹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트럼프의 목표라니까. 이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게 제1의 관심사입니다. 감사합니다.